여러분, 프로야구에서 가장 잔인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잘하느냐도 아니고 재능이 있느냐도 아닙니다. 진짜 잔인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도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지찬입니다. 베스트 13cm 작은 거인. 이 수식어는 한때 김지찬을 설명하는 가장 멋진 말이었습니다. 작은 체격, 빠른 발, 과감한 플레이. 그는 늘 사이즈로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증명해온 선수였죠. 그런데 이제 이 수식어는 칭찬이 아니라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 숫자가 김지찬에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한 시즌이 아닙니다. FR을 앞둔 해, 커리어의 분기점, 팀 내 입지 재정의의 시점.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잘하면 좋다가 아니라 증명하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냉정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지찬이면 그래도 되지 않나? 그동안 보여준 게 있잖아. 맞습니다. 김지찬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로야구가 과거형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세계라는 점입니다. 김지찬의 커리어를 차분히 돌아보면 그는 늘 가능성과 기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빠른 발, 넓은 수비 범위,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 이건 어느 팀에서도 탐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평가도 늘 따라다녔습니다. 타격의 일관성, 몸 관리, 장기 주전으로서의 안정감. 이 질문들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앞둔 지금, 이 질문들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김지찬은 더 이상 성장 중인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결과로 말해야 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삼성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는 김지찬이 라인업에 들어가면 오늘은 에너지다라는 말이 나왔다면 지금은 오늘은 계산이 되는가? 라는 시선이 따라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전자는 기대고 후자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기준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출루를 꾸준히 해주는가, 주루가 실제 점수로 연결되는가, 수비에서 매경기 같은 안정감을 주는가, 즉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평균치입니다. 이 지점이 김지찬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작은 체격의 선수는 언제나 튀는 플레이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하지만 FA를 앞둔 선수에게 구단이 묻는 건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이 선수를 몇 년 동안 맡길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에너지와 스피드는 더 이상 결정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능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김지찬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김지찬이 재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재능은 이미 증명됐고 이제는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지찬의 2026년은 FA를 위한 시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삼성이 김지찬을 어떻게 볼지 결정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붙잡을 선수인가? 조건부로 고민할 선수인가? 아니면 대체 가능한 자원인가? 이 세 갈림길 중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김지찬의 커리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내려집니다. 비슷한 유형의 젊은 선수들, 팀 내 포지션 경쟁, 셀러리 구조, 이 모든 요소가 김지찬을 둘러싸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찬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가 오면 잡겠다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겠다. 이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각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회를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지찬에게 필요한 건 폭발적인 한 달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끊기지 않는 출루,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점을 막는 수비, 감독이 계산할 수 있는 주루, 이 세 가지가 한 시즌 내내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FA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평가받는 능력입니다. 정리해보면 파트율의 핵심은 이겁니다. 김지찬의 2026년은 단순한 시즌이 아니다. 재능은 이미 검증됐고 이제는 유지의 문제다. 작은 거인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김지찬은 왜 이렇게까지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까? 삼성은 그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는 걸까? 그리고 FA 시장은 김지찬을 어떻게 볼 가능성이 높을까? 파트 1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지찬의 2026년은 단순한 성적 경쟁이 아닙니다. 이 시즌은 왜 김지찬이 벼랑 끝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의 커리어가 다시 평가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유부터 봐야 합니다. 팀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지금 에너지형 선수에 의존하던 단계에서 계산 가능한 전력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타수는 감각보다 확률을 본다. 수비는 범위보다 실수를 본다. 주루는 과감함보다 성공률을 본다. 이 기준에서 김지찬은 늘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김지찬은 잘하면 눈에 확 띄는 선수입니다. 문제는 잘하지 못하는 날에도 팀에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입니다. 푸아르를 앞둔 선수에게 구단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질문입니다. 못 사는 날에도 라인업에 넣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작은 체격의 선수에게 훨씬 가혹합니다. 김지찬의 플레이 스타일은 흐름형에 가깝습니다. 출루하면 무섭고 주루가 살아나면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 수비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면 팀 전체가 들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출루가 안 되는 날에는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지찬이 잘하면 좋다 해서 김지찬이 항상 필요하냐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 경쟁 자원입니다. 삼성은 김지찬과 유사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자원들을 조용히 늘려왔습니다. 수비 범위가 넓은 젊은 내야 자원, 주루가 가능한 외야 백업, 출루형 타격을 가진 후보군. 이 자원들은 김지찬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적습니다. FA를 앞둔 선수에게 이건 굉장히 불리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FA 시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는 없으면 곤란한가? 아니면 대체 가능하지만 조금 더 나은 옵션인가? 김지찬은 지금 이 질문에 정확히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찬에게 2026년은 플러스 알파를 보여줘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홈런도 타점도 아닙니다. 출루율의 안정성, 수비에서의 실책 최소화, 주루 선택의 정확성, 즉 야구가 단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삼성 내부에서 김지찬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선수는 흔들리지만 매력있다였다면 이제는 이 선수는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로 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기대가 낮아진 게 아니라 요구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김지찬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무기가 바로 에너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죽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안정감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조절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김지찬의 최근 발언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대어 과감해지겠다가 아니라 더 정확해지겠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FA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죠. FA는 감동의 무대가 아닙니다. 구단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오면 몇 승을 더 가져올 수 있는가? 몇 년 동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대체 비용은 얼마인가? 이 계산에서 김지찬은 계약 규모보다 계약 형태가 더 중요한 선수입니다. 즉 장기 고액보다는 조건부 평가가 붙기 쉬운 타입입니다. 그래서 2026년 성적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매일 선발로 나가는 선수인지, 상황형 카드로 쓰이는 선수인지, 아니면 벤치 중심 자원인지, 이 세 가지는 FA 몸값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김지찬의 싸움은 타석 하나, 수비 하나가 아니라 시즌 전체의 흐름입니다. 2주 잘하고 사라지는 선수, 한 달 반짝하는 선수, 이 이미지를 지우지 못하면 아무리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도 평가는 냉정해집니다. 정리해보면 파트 2의 핵심은 이겁니다. 김지찬은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다. 팀과 리그의 기준이 바뀌었다. FA를 앞둔 지금 에너지형 선수는 더 높은 안정성을 요구받는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김지찬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삼성은 그에게 어디까지 기회를 줄까? 그리고 2026년이 끝났을 때 김지찬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 작은 거인의 운명이 살아남음이 될지 조용한 퇴장이 될지